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2월 마지막 장 보내고 오셨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장 시장은요, 양 증시가 결국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코스닥이 그래도 장 마감하기 전에 낙폭을 좀 많이 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코스피 시장도 저 PBR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돌아오는 3월에는요, 우리가 시장도 또 우리들도 좋은 일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항상 이분이 오시면 스튜디오가 뜨거워집니다. 바로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마지막 장인데요.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앞으로도 좋은 정보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최근 시장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월이 시작되면서 상승으로서 좀 올라가던 증시가 최근에 지속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 생각하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든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 오늘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지금 털리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다 보니까 이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좀 표현을 하죠. 서학개미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쪽으로 이 수급 이동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국내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국내 시장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들만 정확하게 흔들리고 매도하는 시장이 2월 한 달 동안 연출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지수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현재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단기적인 박스피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650포인트 정도를 지금 강한 이 저항으로서 또 무너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지 우리가 지금은 뭐다? 현재 이제 2월 한 달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도 하락으로 이어졌더니 2월이 강한 상승으로서 올라가 주는데, 자,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수급입니다. 수급표를 봤을 때 지금 2월 1일부터 2월 29일 이제 2월 한 달 만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들만 내리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든지 말든지 오늘 같은 시장은 좀 그래도 이 음봉대로서 이제 하락 마감을 해줬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좀 받쳐줬어요. 이런 이유는 뭐 오늘 뒤에 강의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최근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섹터였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과 함께 증시의 하락, 이 속에서 개인들만 신나게 흔들렸고 지금 이 수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만 내리 매수했다. 특히나 2월 29일까지 봤을 때 21일과 15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 자체를 보면은 매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액 정도다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이 지금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좋은 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이 그룹주가 상승을 해준다. 그럼 이 코스피의 또 다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AI 반도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신고가 랠리 속에서 AI 반도체 코스피 증시들의 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가 될 수 있다? 코스피의 신고가.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뭐하고 있다? 박스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게 하방 추세대가 끝나는 자리에서 뭐한다? 저항과
지지, 그 다음에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대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제가 보는 관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향후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삼각 수렴대를 완성했을 때 3개월 정도 이 뒤면은 내려오는 뭐한다. 이 코스피의 저항 돌파와 함께 앞으로의 강한 상승, 그러면서 신고가 랠리까지도 이 저항을 일단 3,200포인트, 50포인트까지 다 도전하겠지만 돌파했을 때는 신고가 랠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시장 속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제 손을 잡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힘든 시장 안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들 잘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상한가를 가거나 근접한 종목들이 좀 적기는 했어요. 그래도 2월 마지막 거래에도 꼼꼼하게 특징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 주고 싶으신 종목 어딜까요? 일단은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올라와주다 보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뭐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올라와주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전체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한다. 이런 2차 전지 반등 속에서 기술적인 반사이익을 좀 받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럼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신규분들 접근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건데, 자, 덕산테코피아 일단은 신규분들 접근은 추천 좀 드리지 않을게요. 자, 왜냐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뒤에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제가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3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분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오르지 않은 바닥주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보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덕산테코피아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일단 욕심을 좀 내도 돼요. 욕심을 내도 된다는 게 2차 전지 모멘텀으로서 지금 반사익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지금 뭐다? 현재 이 저항대 고점대를 뚫어내면은 신고가 랠리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에 또 휩쓸려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신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정리가를 잡으시면서 이 32,500원 돌파와 함께 신고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를 좀 달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25,000원 정리가, 그다음에 신고가 랠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덕산테코피아 나왔고요. 오늘 10.80%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신규 접근은 추천하지 않지만 25,000원 한번 뚫어 넘는지 한번 보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전문가님의 특징주 몇 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 BNC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시장에서 정말 기다리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여성분들, 많은 남성분들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는 모멘텀이죠. 이제 또 꿈의 치료제, 이제 비만 치료제 추진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 BNC가 또 급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3,000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구간대는 맞아요. 자, 그럼에도 일단은 신규분들 저는 그럼에도 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자,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바닥이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000원, 자, 현재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5,000원이라는 구간대를 강한 저항대로 맞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방, 상방, 하방, 상방으로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당장의 시장가 매수하고 위로 올려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했다시피 3,000원 대비해서는 50%, 60% 이상.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나서도 한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탔을 때는 이 저항을 맞고 빠지는 구간에서는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보유자분들 아니면 기존 매수자분들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희망한다 하시면은
저는 어쨌든 이 3,000원이란 구간까지 좀 열어두시고, 왜냐면 이 비만 치료제, 제약 이런 거는 너무나 먼 길입니다. 임상, 일상, 이상, 삼상 이 모든 거를 이제 이 모든 거를 지나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AI 의료라는 분야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뜨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은 늘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 BLC라는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접근 희망하시는 분들, 저는 3,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매 포지션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꿈의 치료제, 비만 치료제 잘 터트린다고 했을 때 차트적인 관점으로 지금 4배 정도, 3배에서 4배는 올라갈 수 있는 12,000원 구간까지도 상방을 노려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시는 바이오 종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 또 놓칠 수 없는 테마죠. 두 번째 특징주 한국 BNC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께서 더 많은 내용들 말씀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QR코드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른 종목들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세 번째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 특징주는 또 이제 우리기술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부터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2억까지 갈 수 있다, 뭐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적어도 비트코인 1억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거래소죠. 사실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이제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국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000원, 4,000원대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자, 어쨌든 뭐 신규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말리고 싶은 게 역시나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오른 자리에서는 매수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좀 욕심을 내도 좋다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 랠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미 2017년도에 상방이 나왔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021년도에 또 크게 갔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럼 1억 달러가 아니죠. 1억 만 원이 이제 1억 원이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억 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기술투자가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8,000원대를 지키는지 보시면서 13,000원 신고가를 좀 보라는 거고, 사실상의 신규 접근은 이제 말리고 싶은 게 말씀드렸다시피 4배, 3배, 4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걸 굳이 사가지고 내가 2배를 수익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을 사가지고 2배가 아니라 20배 이상을 노리는 게 더 낫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기술투자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좀 대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스쿨이 출발한 지가 한 2-3달인데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우리 기술 투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들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신규 접근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8,000원 지지하는지 체크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딜까요? 마지막 종목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내연기관 차량과 이제 전기 차량 이 둘 중에 하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주춤하면서 이 사이를 또 치고 오는 차량이 있죠.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또 증가하는 추세, 그러면서 이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물론 지금 상용화가 좀 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완전한 전기차,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 완전 이제 판매 금지되는 뭐 그런 시점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전기차 말고 또 다른 대안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과거 전기차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그 시절처럼 뭐하고 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 수혜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익으로 움직이는 게 코리아 FT라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이 코리아 FT라는 종목 차트적인 설명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역시나 신규분들은 접근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왜라고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2,500원대를 저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2,500원대를 저점으로 잡았을 때는 지금 한 3배 정도는 오른 자리입니다. 늘 말하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3배 이상 올라갈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미 오른 종목에 대한 매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지금 이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지금 쌍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원바닥 앤 투바닥, 이제 우측 상방의 짝꿍댕이 패턴과 함께 쌍바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좀 돌려주면서 기준점인 이제 이 가운데 4,500원대를 뚫어냈습니다. 4,500원대를 뚫어내는 양봉대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이 분명히 나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6,500원, 대략적으로 한 6,200원부터겠죠. 6,200원부터 이 7,000원이란 구간대가 강력한 다 저항인 만큼 이 구간대를 뚫어내면 신고가겠지만 뚫지 못하면 그대로 다시 조정을 주는 구간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내가 신고가 패턴을 노렸다가 내 계좌가 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 이런 종목 기업의 가치 미래가 안 좋다는 아닙니다만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매수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대, 내가 20% 수익을 보기 위해서 50% 수익을 보기 위해서 손절 라인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60, 70%까지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덕산테크피아라든지 한국 BNC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 벌써 3배, 4배 올라갔지만 내가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나도 3배, 4배 수익을 보고 싶지만 못 봐서 지금이라도 사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뭐 하시면 된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무런 리스크 없이 바닥에서부터 3배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서 끝까지만 잘 와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8% 상승하면서 장 마무리한 코리아 FT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았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가 됐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안에서 또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저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쭉쭉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매주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가주시길 바랄게요. 자, 2월 마무리도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 3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을 앞두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오늘의 바닥주는 무엇이 될지, 자, 주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할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섹터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2차 전지주, 저는 이제 앞으로 10배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10배라는 게 사실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10배 올라간다. 그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가 정말 지금 자리에서 10배가 더 올라가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이런 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 속에서, 그 상승 속에서 오히려 반사익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10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만한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지. 자,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왜 또 이게 2차 전지의 호재가 될 것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늘 말하죠. 저는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바닥주 1타 강사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비난을 해요. 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말 그대로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바닥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야 에코프로지 뭐 3년 전, 4년 전 뭐 이럴 때 에코프로를 이야기하면은 다들 했던 얘기가 너무 고평가다,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은 왜 사느냐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거는 과거의 에코프로만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10배는 더 오를 2차 전지주가 무엇이 될지 오늘부터 강의를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10배 오를 만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 그래 강태공 전문가 너무나 많이 10배가 뭐야 20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줬으니까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이걸 또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이 비난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왜 올라간 것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내가 혼자 정말 10배 올라갈 때까지 못 가지고 가겠다, 수익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위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면은 제 손잡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위에 이제 뭐 노란 톡 링크 있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노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죠. 다 잡아드리면서 단기간에 70%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국 BLC라는 종목도 분명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다. 자, 한국 BLC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게요. 자, 역시나 이 노란 톡방 위에 지금 상단에 보이는 QR코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뭐 했다? 이 한국 BLC라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싹 잡아드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과 함께 45% 정도 수익을 깔끔하게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있어요? 갤럭시 링과 함께 움직였던 종목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지니틱스라는 종목도 지금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입장하셨던 분들은 제가 가격 전략을 싹 다 잡아드리고 60% 정도는 너무나도 가볍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상한가 스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노란 톡방에 참여해서 본 수익은 뭐 100% 넘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뭐 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셨다 하신 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분명히 10배 오를 만한 종목 제가 준비했다, 소개시켜 드릴 거다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뭐라 했어요?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사야 한다 했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정말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자, 과거의 자료 이제 엔캠입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도 너무 유명하죠. 자, 이게 엔캠이 과거 1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자료예요. 1년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게 아무리 봐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했다? 또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보면은 엔캠 볼게요. 또 다음
차트 보면 다음 영상 보면은 또 제가 엔캠 뭐예요? 미국의 연기금 뭐 전고체 업체 뭐 지분 인수하면서 엔캠 사야 됩니다라고 진짜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뭐 30배 성장할 저평가 뭐 미친 듯이 상승할 겁니다 하면서 이게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어떻게? 자, 제가 엔캠을 정확히 2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차트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상 이 자리와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2번을 소개시켜 드렸고 둘 다 4만 원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캠 지금 9배 정도 상승했어요.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뭐다? 올라갈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충분히 수익을 봤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BYD와의 배터리셀 공급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래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2차 전지주다라고 하면서 이게 22년도 8월 달에 소개시켜 드리긴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었다?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지금 4배 정도 상승했다. 사실 뭐 4배 가지고는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2022년도, 2023년도 시장이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4배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 중에 태성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태성. 자, 태성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제가 그 당시에 반도체, PCB 장비라고 하면 반도체겠죠?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태성도 어떻게 되고 있다?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지금 차트상 우상향을 하면서 3배 정도, 그래서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로 넘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LTC라는 종목, 지금 빠르게 좀 몇 개만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LTC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전해질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래서 3배 오르기 전 꼭 사세요. 제목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3배 오르기 전에 사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LTC도 어떻게 되었다? 지금 차트상 3배 정도 무난하게 오른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EM플러스랑 테라사이언스. 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양극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만 계속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 저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한 테마는 아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 당시에도 500%는 올라갈 겁니다. 제목도 그랬어요. 500%는 올라갈 것입니다 하면서 딱 2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뭐요? EM플러스와 테라사이언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됩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차트상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 EM플러스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딱 깔끔하게 5배 상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 테라사이언스죠. 테라사이언스는 소개시켜드리고 딱 6배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배 정도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뭐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6배, 7배 올라갈 때까지 내가 정말 강태공 전문가님 바지 끄댕이를 잡고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해주면 좋다? 이 영상의 상단에 지금 보면은 이 노란 톡방 링크 여기로 접속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TV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또 온라인 방송을 할 거예요. 이 빨간 버튼이 아까 얘기했죠. 이 상한가 스쿨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강태공 전문가의 방송 보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오늘도 함께 뭐다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자, 이거를 자랑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아까도 뭐다 저는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시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수익을 보여드릴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제 시작하는 이 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2차 전지주 상승 속에서 관련 수혜주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왜 이제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2차 전지주가 나올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 PBR주도 맞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이 2차 전지주를 점점 사자 이런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왜 나와주는지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뭐 사실상에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차트적인 부분, 일단 저는 맨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차트론자입니다. 차트를 먼저 분석했을 때 이 종목이 10배고 20배고 올라갈 것인 걸 아는 거지,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아닌 이 기업의 가치만 때려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PBR, PER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도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낙폭을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반등을 해야 될 타이밍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 전지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뭐가 나온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뭐 하기 시작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게 왜 호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요. 코스피는 우량 기업이고요. 코스닥은 약 뭔가 저가형 스모켓 종목 이런 기업으로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같은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지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로 옮긴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뉴욕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들어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을 놔둔다고 하면은 약간 코스닥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처럼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다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코스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인 사례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과거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래서 보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이전 상장 전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과 조금 여러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 과거에 얘 같은 경우도 뭐 몇만 원대 있다가 최고점 뭐 10몇만 원까지 올렸다가 다이렉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행보를 이어갔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차트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고 하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똑같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상장 확정해라, 이전 상장 이제 진행한다. 이제 뭐 주총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전 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슬금슬금 우상향하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해당 자리, 이제 이 당시 구간 때보다 한 6배 정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셀트리온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도 이전 상장 이후에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한다고 하면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상승 모멘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셀트리온의 그 당시의 차트예요. 아까 여기가 이제 이전 상장하기 전 자리라고 하면은 이전 상장한다고 하면서 다이렉트 상승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아래가 제약입니다. 제약.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고 하면요. 셀트리온이 제약주를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자,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제약주 랠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과거 한미약품처럼 제약주가 뭐 기술 수출 이전한다 뭐 이런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제약주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처럼 뭐 꿈의 신약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냥 뭐가 있었느냐? 그냥 셀트리온이 그냥 제약주를 견인하면서 제약 랠리를 일으켰던, 그러면서 제약
제약주의 대파동이 나왔던 시절이 2017년도, 18년도라 보면 돼요. 근데 그 셀트리온을 올렸던 시절이 뭐다? 바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코스피로 이전하면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 셀트리온과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이걸 제가 따로따로 끊었어요. 이 위에 있는 게 현재 셀트리온의 차트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전 상장한다고 했을 때 이전 상장하기 직전에 셀트리온이 상승했다가 무너지는 구간대의 차트예요. 그리고 저 끝에서부터 뭐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다이렉트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완성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 보면은 위에가 에코프로 BM이고요.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저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완성됐겠죠.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전과 굉장히 차트의 흐름이 뭐하다?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거는 이전 상장을 할 것을 눈앞에 두고 이런 움직임까지 우리가 그려놓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과거에 셀트리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뭐가 나와줄 수 있다?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과 함께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세. 그러면 우리가 뭐 해볼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주를 사야 되는 이런 그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지금 에코프로 BM의 이 코스피 이전 이슈가 뉴스에도 나온 게 뭐라고 한다? 자, 기존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전지주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거 사면 안 돼요. 과열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딱 여기 적힌 게 뭐라고요? 2차 전지 과열이라고 했던 이 증권가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왜?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 너희 예전까진 고점이라면서 왜 달라졌어 보니까 뭐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코스닥 이전 상장 카드가 2차 전지주의 주가 상승 재료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증권가에서도 얘기하는 내용 그대로인 게 이전 상장 시 코스피 200편이 동시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외국계 자금도 들어오는 거고 뭐 지수 추정 자금도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다 안정적인 코스닥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틀어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다?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뭐 또 신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했지 오늘부터 뭐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신사업을 합니다. 반도체의 신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사업을 진행하던 에코프로 BM이 사업구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 한다? 지금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음 뉴스를 보면은 뭐 한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2차 전지주를 열심히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2차 전지주를 여러분들이 사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뭔지 알아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싫다도 아니고요. 에코프로 BM이 싫다도 아니고 해당 두 기업들이 미래 가치가 없다도 아니고 전망이 없다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지금 10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닥 대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몇 배? 자, 50배 이상 상승했어요. 50배 이상.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종목들이 1000배고 50배고 상승했는데 여기서 더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이 기업들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뭐예요? 지금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반등을 통해서 과거의 고점까지는 가줄 수 있겠지만 이 과거의 고점을 뚫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줘야 돼요. 전기차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쉬운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지금 전기차가 올라가기에는 시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자, 뉴스들 보면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늦어지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연기관으로 계속 간대요. 이제 전동화 5년 연기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기차 개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에 뭐 한다? 나오는 전기차의 악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올라가야 될 모멘텀은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신고가로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신고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뉴스를 좀 보면은 자, 다음 뉴스 보면 어때요? 세계 최대 양극재,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사실 제일 크게 가려고 하면은 다른 LFP나 다른 쪽으로도 투자도 많지만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많이 나와줘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어때요? 지금 양극재 모멘텀을 볼게요. 당장 2차 전지 양극재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양극재가 지금 역성장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에코프로가 이 신고가를 가기에는 추가적인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만 뭐예요? 수익성은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미래 기업 가치가 없어요, 나빠요, 얘가 안 올라갈 거요가 아니라 신고가를 기록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넘어가서 이제 내년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를 산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소개를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뭐예요? 제가 아까 앞서 방송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3배, 4배, 9배 이런 종목들 수익 드릴 때 분명히 그 방송 제목 하단에 적혀져 있던 게 바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닥주라는 건 이미 올라가진 않은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지, 에코프로 그룹은 사실상은 보유자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코프로가 올라가주면 함께 올라갈 10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주를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2차 전지주를 찾아 나선다고 하면은 시장에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강한 이슈가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의 제2의 에코프로다라고 말하면서 움직인 게 뭐다?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재는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게 뭐다?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하면서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엔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미 저점에서 이미 소개를 시켜드리고 움직이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엔캠이 지금 움직이니까 엔캠을 사면 되겠네요.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꾸 제가 이렇게 뭐가 움직입니다고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사면 되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엔캠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럼 사는 거 아니고 뭐 해봐야 된다? 엔캠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셔야지만 그 다음 올라갈 2차 전지 모멘텀의 대장주를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엔캠이 왜 올라갔는지 보면은 엔캠이 사실 뭐 때문이다? 엔캠도 이 기업이 엄청나게 미래 가치가 있겠지만 당장의 이 기업 자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IRA 반사이익 수혜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지금 합작 배터리 기업을 지금 미국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국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 중국의 전액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액 세계 1위라고 판단되는 기업이 어디다? 엔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엔캠 스스로가 잘해가지고 으쌰으쌰 영업을 잘해서 실적을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라 뭐다? 실적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찍어 눌러버리고 다 쳐내고 나니까 실적 1위, 그 다음 실적 4위, 5위, 엔캠이 1위로 올라버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캠이라는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다? 2차 전지주를 앞으로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IRA의 변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IRA 관련되어 있는 변수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변수에 따라서 위기든지 기회든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변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미국에 바로 재선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재선과 함께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전기차 속도 전환하면서 IRA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재선에 대해서 우리 다시 승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IRA 같은 경우도 완전
완전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IRA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와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2차 전지 수혜주에서 우리가 오르지 않은 관련 대장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IRA의 변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지금 시장에 이 변수가 또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느냐? 바로 다음 뉴스에 나오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중국을 다 이제 쳐내고 있잖아요. 중국을 쳐내니까 자, 미국 대선 트럼프 변수에 이어서 이 IRA 관련해서 뭐 한다? 차이나 머니, 중국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다? 바로 멕시코라는 거예요. 이 IRA를 피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로 중국 돈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뭐한다?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최근에 뭐 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이제 이 차 기업들 같은 경우 제조업계들이 다음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다? 보면은 멕시코 수입 중국산 자동차 막아야 된다. 중국산 자동차 막지 않으면 미국산 자동차 산업 소멸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뭐 한다? 미국이 멕시코를 통한 미국 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다음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칼을 빼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멕시코 관련되어 있는 시장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멕시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국의 자본을 막았을 때 거기서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전액을 중국산 막아버리니까 바로 엔캠이 여기 4등에 있던 엔캠이 1등이야. 빵 찍어버린 것처럼 지금 멕시코 쪽에서도 이제 뭐 한다. 중국산 딱 막아버리면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갑자기 빵 하고 뜨겠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멕시코 관련해서는 과연 중국이 왜 진출했을까를 봤을 때 이 멕시코로 중국이 진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테슬라가 불렀습니다. 이 테슬라가 멕시코로 중국 부품업체 불러모으는 머스크. 그래서 테슬라가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하면서 중국 부품 업체들을 계속해서 직결시킨 거예요. 그럼 왜 과연 테슬라가 이 멕시코 중국 업체들을 왜 직결시켰는가가 중요하겠죠? 왜? 테슬라한테 필요하니까 분명히 직결시켰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런 중국을 다 막아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테슬라가 필요한 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또 뭐 하겠어요? 2차 전지 관련 주 대장주로서 나 날아갈 거야. 엔캠처럼 9배, 10배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에코프로처럼 뭐 100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멕시코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을까? 이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노리고 있었던 걸 봤더니 멕시코에서 딱 중요한 이거죠. 반값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를 통해서. 그래서 인건비도 미국에 비해서 8분의 1 수준이고요. 뭐 IRA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아 멕시코, 우리나라 기아 현대 같은 경우도 멕시코 공장에 지속 투자하는 게 저렴한 반값 전기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그 다음 뉴스를 봐도 뭐라고 합니다. 자, 멕시코에서 지금 뭐 하겠다. 이게 내년 말이라는 게 작년 3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멕시코 공장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였다? 중국 부품이라든지 중국 배터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들고 또 갑자기 중국 숙청 탁 들어가면서 이제 잘라버리 쳐낸다 하면은 또 우리나라 국내 이제 저가형 전기차 만드는데 이런 업체들이 반사익 봐서 막 신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저가형 전기차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라고요? 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분명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주가 10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중국과 함께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부품을 쓰면서 제가 왜 2차 전지주가 10배 올라갈 수도 있다 이야기했냐고 하면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 반값 전기차를 만들면서 주가 10배 올릴 수 있는 혁명적인 제품이 저가형 전기차라 얘기했거든요. 그럼 테슬라의 주가 10배 올라간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10배가 아니라 20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테마주니까요. 어쨌든 보면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뉴스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가 전기차 본격 경쟁하면서 멕시코로 지속적으로 넘어왔는데 이 중국의 부품이 뭐였느냐를 봤더니 이 중국의 부품이 딱 하나 뭐다? 자, 넘어가 볼게요. 중국의 부품이 이 저가 LFP 배터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BYD나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 저가 전기차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가격을 깎아버려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 인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LFP 배터리만큼 전기차 가격을 깎기 쉬운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방금 분명히 테슬라 주가 10배나 띄울 수 있는 혁명적인 제품이 뭐다? 반값 전기차와 저가형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천슬라 뉴스 볼게요. 천슬라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 천슬라 기대감이 어디서 나와요?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테슬라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저가형 전기차 이제 뭐 이런 것들 반값 전기차의 경쟁을 통해서 실적 확보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걸 아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고 있다. 자, 보면은 분리해요. 왜? 중국이 이미 거기를 거의 다 휩쓸었거든요. 하지만 또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중국을 숙청하듯이 탁 쳐내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또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또 올라가겠죠. 원래 뭐 10등이었던 기업이 중국 탁 하나 쳐내니까 7등, 6등, 5등, 4등, 1등 하면서 LFP 배터리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중국은 쳐낼 거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중 기업들이 지금 또 뉴스 보면 뭐합니까? 서로가 안 뒤지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저가형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숙청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멕시코로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저가형 전기차의 경쟁성을 알고 있고 경제력을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미국에서 중국을 쳐내준다라고 하면은 반사익을 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 경쟁 속에 가속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도 뭐 한다? 이게 지금 2024년도 2월 7일 기사입니다. 에코프로도 LFP 양극재 양산화 승부를 보겠대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에코프로조차도 LFP 배터리의 승부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는 들고 있으면서 LFP 배터리는 부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LFP 배터리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LFP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대장주는 뭐가 있느냐? 탑머티리얼. 첫 번째는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양극재 개발 성공하고 양산 설비 투자에 돌입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LFP 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이 있다? 이 CIS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LFP 배터리 개발 국제과열 관련 선정 강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제가 왜 종목을 안 알려주세요 하는데 대장주는 다 알려드렸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대장주 좋아하잖아요. 이런 대장주 3개를 다 알려드렸는데 이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자, 보면은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언제 이 탑머티리얼이에요? 1월 달에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언제 소개시켜드렸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깜빡하고 안 들고 오긴 했는데 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LFP 배터리 대장주가 탑3, 3개가 있죠. 3개가 존재하는데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영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추천하고 3배가 올랐고요. 덕산테코피아도 추천하고 3배가 올랐어요. CIS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약 1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대장주 좋아해요. 어차피 사실 그건 맞아요. 대장주가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장주가 가야 2등, 3등도 갈 수 있어요. 대빵이 야 가자 해야 가는 거지 대빵은 그냥 쉬고 있는데 어디 2등, 3등이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꾸 뭐 종목을 왜 소개 안 시켜줘야 하는데 해당 종목들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말하지만 제일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뭐 5배, 6배,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뭘 좋아한다? 바닥주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TV 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뭐 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히든 종목을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바닥주예요. 히든 종목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고 하면은 LFP 배터리에 있어서 필수 소재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수청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점유율 1위였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개인은 털리고 외국인은 매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매수마다 2배 이상 상승 구간이라는 게 그 다음 차트를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만 쭉쭉쭉쭉 매수하는 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기간 외국인 매수한다 했잖아요. 외국인은 매수하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 역사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빨간 거 테두리. 이 안에만 들어오고 나면은, 시간이 걸려도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오늘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TV방송이 끝난 온라인 방송에서 분석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끝나고 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께 이 단타 강의까지 4강 증정하도록 할 테니까 TV방송이 끝나고 뭐다? 온라인 방송 상한가 스쿨을 검색하셔가지고 이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 29일 목요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 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눌러서 전략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3월 다음 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